안녕하세요. 무릎학교 가정과목을 담당하는 정주원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어머님들 우리 아이를 처음 임신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셨죠? 네. 자, 요즘은 그 태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도 들려주고요. 벌써부터 영어 테이프도 들려주고요.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랑 아빠랑 대화도 해주고요.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꼭 잘하지 않더라도 어머님들 임신을 하셨을 때도요. 되게 아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평소보다는 생각과 마음이 남다르죠? 네. 좋은 거를 보려고 하고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태교 때 했던 것처럼 계속 연장해서 우리 아이들을 봐준다면은 우리 자녀 교육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태교 교육을 연장으로 해서 자녀 교육과 평생 교육으로 가면 어떨까? 자, 오늘 그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우리 아이들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그 행복감을 가지고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요. 우리가 청소년의 역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정 그 수업에 한 중반부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해보시니까 가정 과목이 얼마나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관계되는지 좀 느끼셨죠? 네. 굉장히 실생활하고 많이 접해져 있고요. 그만큼 실질적인 학문으로서 가정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면은 오늘부터는요. 어떤 수업을 듣는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재화와 서비스를 소모하는 일련의 과정을 일컫는 소비. 어떻게 생산하느냐보다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소비하고 있느냐를 진단한 후 아이들을 위한 현명한 소비 방법을 모색해봅니다. 자, 보신 바와 같이 오늘 이 시간부터는 소비 생활로 들어갈 거예요. 자, 우리가 소비자 시대다 지금은 또는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를 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소비가 과연 뭘까? 소비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소비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소비란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써버리는 것을 소비라고 합니다. 예, 소비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써버리는 게 소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한 분 더 들어볼까요? 예. 예,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소비라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사는 것을 소비라고 얘기한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의견이 무언가를 쓴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네. 자,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은 만드는 것, 생산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비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사는 것. 자, 우리가 그걸 조금 더 말을 바꿔보면은 무언가를 구매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 무언가를 왜 구매하죠? 필요하니까, 갖고 싶으니까, 그죠? 내가 갖고 싶다는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이용하는 것을 소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소비라는 것은 내가 갖고 싶은 필요한 것을 물건이나 서비스를 우리가 구매하고 이용하는 것을 소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고요. 자, 근데 최근에는 소비라는 개념이 조금 더 확대돼서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계획하는 것부터 해서 잘 쓰고 나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까지도 소비로 봐요. 그래서 잘 처리하는 사람은 좋은 소비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소비자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가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네. 자, 소비자는 개인이 될 수도 있지만 단체나 가게도 소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소비사회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죽은 후에도 소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죠. 그죠? 네.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과거랑 달리. 그리고 죽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장례 서비스를 받아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교육 서비스를 받고 병원에 가면은 또다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어머님들 한번 자신 한번 보시겠어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드신 옷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으시죠? 모든 것을 소비라고 있습니다. 안경도요, 화장품도요, 시계도요, 신발도요. 그쵸? 네. 다 우리가 심지어는 의식주 부분까지도 다 소비를 하고 있어요. 외식 문화도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자, 그 부분까지 영역이 확대되다 보니까 그만큼 소비가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그죠? 자, 그래서
소비에 대한 우리가 생각을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소비에 대한 개념이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초반에는 소비를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거. 자, 왜 구매하냐면은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면은 물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나 특성을 우리가 구매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핸드폰을 단순히 통화를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너 왜 핸드폰을 왜 가지고 싶니? 물어보면은 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애들하고 자유롭게 독립적으로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능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기서 저까지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더 멋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나만의 독자적인 공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의미들이 많고요. 자, 그래서 물건 자체가 의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우리 발렌타인데이 기억하시죠? 네. 화이트데이. 자, 그때 우리가 초콜릿을 주는데 초콜릿은 단순히 너 초콜릿 먹어볼래? 하고 주는 겁니까? 아니죠. 초콜릿이 곧 뭡니까? 사랑이죠. 네. 사랑의 표현으로 초콜릿을 주는 거예요. 자, 장미꽃송이. 자, 우리가 그냥 꽃을 사는 게 아니죠. 그건 뭡니까? 나의 마음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주는 거죠. 네. 이렇듯 제품 자체가 의미를 그냥 표현하는 걸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자꾸 의미에 의미를 더해서 마치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내가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런 소비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소비라는 건요. 나 혼자만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내가 소비하면 되지. 자,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데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지도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 돼요. 그만큼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요. 자, 어머님들 오늘 예쁘게 이제 화장도 하시고 옷도 골라 입으셨는데 그때 하면서 오늘 그냥 이거 입으면 내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신 경우도 있으시겠지만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누가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멋있어. 예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옷을 고르시거든요. 네. 우리는 사회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소비를 해줘야지만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너무 지나치게 과소비를 한다든가 명품 선호를 해가지고 과시적으로 소비한 사람 보면 어때요? 저 사람 너무 심하다.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우리 정치권에서 어쩌다가 온노비 사건 딱 터지고 나면 어때요? 야,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성토를 하는 것도 뭡니까? 옳지 못한 소비 행동이 결국에는 사회적인 파장을 너무너무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러한 가치가 나의 가치, 내가 하는 소비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데 누가 나를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갖고 싶은 옷이 있어서 100만 원짜리 이태리째 자켓을 샀다. 누가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소비를 했을 때 그렇게 소비를 하지 않는 다른 타인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결핍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런 부분을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심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은 굉장히 소비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제품을 접할 수가 있어요. 자, 컴퓨터를 딱 키면은 제품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가 딱 뜨죠, 그죠? 네. 깜빡깜빡 하면서 저를 좀 봐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자, TV를 딱 키면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홈쇼핑이 여기서 그냥 채널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죠? 네. 신문을 딱 피면 어떻게 돼요? 전단지가 쫙 흐르면서 파격 세일, 박앤 세일 하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모든 상품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손쉽게 물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에게 좀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줄 필요가 필요하겠죠, 그죠? 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소비라 그러면은 주로 부모님들에서 그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대체적으로 어머님들이 주로 경제권을 가지시고 소비를 해서 가지고 오면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한테 자, 필요한 거니까 써라 그러면 네, 어머니 이러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만의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즘은 아동 소비자, 청소년 소비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아이들 한번 볼까요? 자, 캐릭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디지몬, 포켓몬스터. 자, 과거에 뭐 나나, 뭐 보라돌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아이들 상품이 나오고 있거든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광고를 한번 보시면은 TTL, 문자 무제한 서비스, 팅팅팅 뭐 이러면서요. 아이들이 입는 의류, 심지어는 가벼운 화장품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도 많고 그만큼 아이들이 용돈도 많이 커지고 자기만의 소비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청소년 소비자는 이제는 그냥 특별한 소비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함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청소년 소비자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부모님하고요, 다른 독립된 소비 행동을 가지려고 해요. 자, 옛날에 어머님들 어떠셨어요? 용돈도 별로 없으셨고, 자, 옷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시장에서 사가지고 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입었죠, 그죠? 네.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엄마 나 옷 필요해요. 이러면은 어머님들이 그래? 엄마랑 같이 가서 살까? 그러면 아, 엄마랑 가서 어떻게 사요? 또 쇼핑하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들어와요. 각자 따로 들어와요. 왜냐면은 나는 이 스타일인데 엄마는 저 스타일이야. 서로가 맞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반복을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래,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좋은 거 가서 사가지고 와라. 뭐 이렇게 와요. 그만큼 자기만의 색깔이나 자기만의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요. 부모랑 독립된 소비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청소년들은 반복적으로 얘기가 좀 나오지만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친구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고 있는 유행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하는 비슷한 브랜드를 입으려고 하고 비슷한 디자인을 입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하고요 같은 동료 의식을 느끼도록 해요. 아, 너는 우리 그룹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너랑 나랑은 같은 동료야. 이런 의식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에 보면은 요즘은 컴퓨터 세대예요, 아이들이. 아바타라는 거 아세요? 아바타,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아바타를 구매를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예쁘게, 좀 더 그런 걸 나타나기 위해서 그거는 아이들만의 문화로 유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럼 힙합 문화. 아유, 나는 도대체 너가 그 바지를 왜 입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구나. 세상에 먼지는 다 끌고 다니면서. 자, 그런데 걔네들한테는 그게 유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걸 같이 입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신세대. 같이 숨쉬는 청소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가치관이 혼란하고 아이들이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소비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아이들은 보면 소비 환경에는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데 소비를 해본 경험이나 지식은 부족해요. 그래서 자칫하면은 바르지 못한 소비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을 모방한다던가 아니면은 단순히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시적으로 소비를 한다던가 그런 무절제하게 소비 행동을 한다던가 이런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아이들이 기능이나 품질보다는 디자인이나 외관 같은 그런 것을 많이 따져요. 야, 어떻게 하면 더 멋있어 보일까? 그러다 보니까 유명 브랜드를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자, 그리고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입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조금 경제적인 관념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돈을 많이 주고 사고 싶어.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요.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적절한 소비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건강한 소비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소비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VCR을 보고 얘기를 계속하도록 하죠.
현대 소비 시장에서 독자적인 소비자로서 자리를 잡은 청소년. 그만큼 우리 시장은 고객으로서 청소년을 잡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요. 우리 청소년은 어떤 소비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MP3를 갖고 싶은데요. 핸드폰인데요. MP3인데요. 테이프를 안 꽂아도 되고 가지고 다니기도 쉬워서 갖고 싶어요. 비싼 건 부모님한테 부탁드리거나 제가 모을 수 있는 건 제가 모아서 써요. 여름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볼 생각인데요. 인터넷에도 비교해봐요.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아버지가 도와주세요. 인터넷이나 친구들에게 전해들어서 구입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아 예정에 없던 소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비교적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그런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물건을 살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디자인을 보고 구입한다는 답변이 51.9%로 품질을 따진다는 답변과 가격을 고려한다는 답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소비 생활에 대한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이 소비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들만의 강한 어떠한 그 소비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셨죠? 네. 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소비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지금의 소비 교육이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의 소비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국가적으로나 가계적으로나 우리가 건강한 형태로 자랄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가 교육이 시작돼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소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소비를 하는 것은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는 거라 얘기를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럼 소비를 잘한다라는 것은 구매를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럼 제품을 구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예. 각 메이커와 구입 장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발품을 좀 팔고 또 인터넷 구매를 하더라도 여러 사이트를 비교해 가면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최상 품질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생활 수준에 맞는 과소비가 아닌 그런 상품 구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야 되겠죠, 이렇게. 야, 경제 주부님이세요, 그죠? 아, 똑소리가 납니다. 맞죠. 우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 심어주셔야 되는 거죠. 자, 아무래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따지면서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소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소비를 하지 않는 확률이 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소비 행동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보니까 소비 행동을 우리가 그냥 물건을 가서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은데 그 행동에도 일련의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비를 해보면 조금 이성적으로, 체계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물건을 사본 경험이 있으신 어머니 계세요? 저는 얼마 전에 여름옷을 하나 샀거든요. 예, 여름옷 사셨어요? 예. 아, 그거를 왜 사시려고 생각하셨죠? 옷이 마땅하게 입을 게 없어서 샀어요. 예, 계절도 더워지고요. 예. 예, 그러면은 사시면서 뭐 어떤 정보를 조금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얻으셨는지. 시장 여러 군데 다녀보고 신문에 끼어들은 전단지 있잖아요. 예. 그것도 보고 해서 구입했거든요. 예, 그럼 최종적으로 비교를 하시면서 주로 어떤 기준으로 그 물건을 찝으셨어요? 제 주머니에 든 돈하고 비교해서 좀 싸고 괜찮은 거 구입했습니다. 예,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을 예. 하셨군요, 그죠? 예, 예. 사시고 나니까 만족스러우세요? 예. 마음이 드세요? 예, 잘 샀다고 혹시 생각합니다. 오늘 입으셨던 옷이 아니신지? 아니에요, 지금. 아닙니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답해 주신 내용이 그 일련의 과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구매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구매 의사결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구매하는 과정을 보니까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있더라. 그 첫 번째 과정이 어떤 건가? 자, 문제인식 과정이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문제인식. 뭐냐, 내가 사고 싶다라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문제인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여름옷이 없으니까 여름옷이 하나 갖고 싶어 라고 문제인식을 하셨어요. 자, 그런 인식 이외에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또래 집단이나
옆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우리가 물건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저 사람 선글라스를 꼈는데 야, 멋있어 보이는구나. 그리고 햇살도 뜨거우니까 야, 이번에 내가 선글라스 한번 구입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 가지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어머님들 새로 집을 이사 가게 되면 어떻게 하세요? 자, 집을 이사 갔더니 기존에 있던 가구들하고 모든 걸 다 들여놨더니 뭐가 안 맞아. 자, 커튼도 새로 하고 이왕이면 의자도 바꾸고 식탁도 좀 새로 바꾸고 이러면서 구매를 딴 거를 하나 하고 나면은 연쇄적으로 다른 구매들을 바꾸게 되게끔 동기화가 되죠. 그런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도요. 저거 갖고 싶은데 이러한 자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단순하게 갖고 싶은 욕구인지 아니면 나한테 꼭 필요한 물건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갖고 싶다고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습니까? 없죠. 왜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하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위를 두고 갖고 싶은 걸 선별을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갖고 싶은 단순한 욕구인지 아니면 꼭 필요한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두 번째로 정보를 탐색하게 되죠. 자,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여기저기 시장 조사를 했어요. 전단지도 보고요. 어떤지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살펴봤어요. 말씀하셨는데 바로 시장 조사가 여기서 정보 탐색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은 맨 처음 어디로 가냐면은 나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내가 지난번에 샀던 옷가게, 거기 참 괜찮았던 것 같아. 내 치수에 맞는 것도 있고 또 내 스타일이 맞는 것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 옷가게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가면은 내적 탐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메모리 된 것을 찾아서 가는 거죠. 자, 그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억이 되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쪽으로 갈 확률이 많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어머님들 만약에 컴퓨터를 산다. 아니면은 요즘 많이 사는 디지털 카메라, 디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자, 디카를 사려고 한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기억되어 있는,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 그럴 때는 바깥으로 정보를 찾으러 나가야 돼요. 그죠? 자, 우리가 그걸 외적 탐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외적 탐색을 할 때 주로 어떤 걸 많이 이용하느냐? 세 가지를 보는데요. 자, 바로 다른 소비자를 통해서 개인적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도 하고요. 자, 이때 정보를 주로 많이 하는 건 친구겠죠. 경험을 해본 사람들, 야, 너 그거 써보니까 어떻든 괜찮았니? 하고 정보를 얻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상업적으로 우리가 얻기도 해요. 자, 판매원의 말을 듣기도 하고요. 광고를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TV, 라디오, 뭐 디스플레이 된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중립적인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광고는 어떤 거냐면은 중립적인 정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에게 뭐 제품 테스트, 뭐 기능 테스트를 했다던가 아니면 안전도 테스트를 했다던가 그러면서 여러 제품들을 비교 평가해서 제시해 놓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자료들 가지고 공공단체나 소비자 단체에서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자, 개인적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요, 주관적일 거예요. 자, 객관적이 좀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상업적인 정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과장된 게 많겠죠. 허위된 게 많고. 자, 그 다음에 중립적인 정보는 그래도 신뢰성이 있을 거예요. 좀 타당성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 탐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정보 탐색을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가격이 작은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탐색을 좀 적게 해요. 그런데 비교적 고가이거나 밖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위험도가 큰 건 어떻게 되겠어요? 꼼꼼하게 따지죠.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거랑 치약을 구매하시는 거랑 어떠시겠어요? 치약은 그냥 가서 대충 여기 있구나 하고 사겠지만 자동차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들어가서 물어보고 꼼꼼하게 다 따져보겠죠. 그죠? 자, 그렇게 정보 탐색 양은 제품마다, 개인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하는 것이 대안을 평가하는 거더라.
자, 위에서 우리가 정보 탐색을 해가지고 몇 대안들을 추려냅니다. 자, 그래서 그 대안들을 가지고 각 대안들이 어떠한지 비교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가 기준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평가 기준을 아까 우리 어머님께서는 가격을 두셨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하고요, 브랜드를 많이 둬요. 왜냐하면은 품질을 잘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가격이나 브랜드가 그걸 대변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아무래도 경제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겠죠, 그죠? 자, 평가 기준은 그만큼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이 취할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취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주 고가거나 또 위험도가 큰 거거나 다시 내 구매를 돌이킬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가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가면서 하겠죠, 그죠? 자, 정보 탐색하고 대안 평가를 잘하는 것이 우리가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구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네 번째는 그럼 이러한 대안들을 다 평가한 다음에 구매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제품의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제품의 가격뿐 아니라 유지되고 관리되는 비용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동차를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부터 유지비하고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구매 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만족하냐, 불만족하냐로 가게 되겠죠. 자, 우리 어머님께서는 굉장히 만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지만 늘 만족하는 건 아니죠. 자, 물건을 사보니까, 무슨 물건이 이래. 영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불만족할 경우가 있어요. 만족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기억 속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겠죠. 자, 그럼 다음에 우리가 다시 소비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아주 좋은 기억으로 정보를 빼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그것도 정보로 들어가겠죠? 야, 거기는 별로야.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합니다. 사적으로도 얘기를 하죠. 너 그 가게 절대 가지 마. 그 물건 사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을 막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공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AS 센터를 찾아간다든가 아니면 소비자 고발센터에 막 우리가 내용을 보내가지고 보상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행동을 취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일련의 과정들이에요. 자,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우리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좀 단계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또 합리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권유를 해주는 게 어떤가 그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그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어머님들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의 소비 행동을 좀 잘 관찰하시고요. 아이들과 함께 소비 경험을 공유하시기 바라요. 그게 아이들을 위한 어머님의 교육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비자 정보와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